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K방역 기사대전이 앞으로 K방역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보던 조정 차원이 아니고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마스크든 페이스시어든 어떤 상태든지 이런 형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는 유추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숭치고 비싼 열화상 카메라인 소모를 4,000대를 보유하고 매주 370대 이상의 물량을 3,800경 되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말쯤에 기재부에 근무하는 제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밤에 막걸리 마시고 자고 있는데 금요일날 밤에 전화 왔어. 선배님, 열화상 카메라를 어떻게 사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돈 주고 사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공무원들의 사고가 얼마나 경직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특수예비비로 196억을 책정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한캐릭이 발생되니 4,834개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사야 됩니다. 도저히 196억 가지고 4,834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선배님, 열화상 카메라를 어떻게 사면 됩니까? 내가 짜증이 나서 돈 내고 삽니다. 그래서 그자가 모 서기관이 미국의 풀리어라는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풀리어에서는 대당 3천만 원, 4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입니다.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4,834대 견적을 뽑으라니 원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리어에서 역으로 제안하기 뭐냐, 3개월 임대하시죠. 3개월 임대 조건이 뭐냐면 700만 원에 부가세를 780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즉 열화상 카메라의 가격이 정해져 버립니다. 텔레비는 100만 원, 컴퓨터는 200만 원, 노트북은 150만 원. 이런 개념이 열화상 카메라는 780만 원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타파라는 폭로 저널 전문 TV에 들어가셔서 열화상 카메라를 쳐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100만 원짜리 중국산 780만 원 주고 팔고 200만 원짜리 중국산 770만 원에 팔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또 하나 이런 웃지 못할 작태를 연출한 서울교육청의 만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공시를 어떻게 했냐면 3월 13일 날 저녁에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6시에 마감하는 공매를 띄웠습니다. 54억 2,400이었습니다. 그런데 54억 얼마 가지고 너희들이 몇 대를 납품할 수 있냐,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54억에다가 694대를 사정거를 띄운 거예요.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 54억 나오는 게 694대 하면은 대당 780만 원. 그 정보를 우리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했을 때 정말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내 학교는 694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694대는 서울시내 공립학교 수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아이들 어쩌란 말이야? 특목고 아이들 어쩌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입찰에 원가 몇백만 원짜리를 404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교육 공무원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780만 원에 사라고 돈을 주면 그걸 맞춰서 사야 돼요. 불용 예산이 발생돼서 회수하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내 새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404만 원을 해가지고 저 1위로 54억을 잡았습니다. 박수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습니다. 2차 브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43명의 선생님들 앞에서 S1, ADD 캡스, 저 하이크비전, 중국 하이크비전, 달리, 올리비오 11명의 회사 붙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웃지 못할 사태를 제가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김 회장님 말이 길을 좀 잘라주십시오. 자,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S1에서 제 앞에서 나서서 하는 얘기가 44명의 선생님들 앞에서 PT를 하더라고요. S1 아시죠? 삼성입니다. 삼성의 기술력과 AS로 서울시내 모든 걸 다 깔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삼성 좋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에서 출시하는 세콤은, 한국 세콤은, 삼성 세콤은 지분이 10%밖에 없습니다. 일본 세콤이 25.8%를 점하고 있습니다. 25.8%를 점하고 있는 일본 세콤의 100%의 지분은 미쯔비시 중공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쯔비시 중공업이 어떤 회사입니까?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서 위안부를 모집해서 송출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작년 15일 8월 달에 독립기념관에 세콤이 CCTV를 설치하는 바람에 독립기념관에 어떻게 전범기업의 CCTV가 들어가느냐 했죠. 그래서 양심적인 민주사회 단체들 들고 일어나서 다 바꿨다. 자, 서울시내 학교에 미쯔비시 중공업의 작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당신들 책임질 수 있느냐 했죠. 제가 목소리가 커서 44명 앞에서 10배를 토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DD 캡스가 SK입니다. ADD 캡스가 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중국산 하이크비전을 수입해서 하는데 우리는 ADD 캡스는 SK입니다. 3월 19일이었으니까 3월 말에 694대를 인천 앞바다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난다고 얘기했죠. 어느 놈 하나가 인천에 가더라도 사이다 안 사주더라 했죠.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향후 보름 뒤에 갖다 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죠. 우리는 국산이다. 나는 4,000대를 가지고 있다. 일주일에 370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싸고 왜 국산이라고 해서 당신들이 무시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1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상품이든지 여기는 판매자도 있고 벤더도 있고 총판도 있고 제조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정부에서 진행되는 일의 프로세스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한 발 앞서가지고 조건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말이 아니고 마스크 말이 아니고 채용제도 앞으로 시장이 지금 현재 5%도 잠시가 안 됐어요. 자, 한국 열화상 카메라 사업자 총회 의장을 맡은 제 입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계속 발전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부터는 산반에 세워서 ET 대가리 같은 걸 끼워가지고 열화상 카메라 이제는 쓰면 안 돼요. 즉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열화상 카메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집에 띵동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소환을 들면은 짜장면 배달원인지 택배 종사원인지 얼굴에 화면이 뜹니다. 뜨는 순간 이 사람이 37.5도인지 38도인지 온도가 체크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무선 솔루션으로 관리실에 신고가 돼요. 자, 모든 열화상 카메라가 지금 1층에서 들어오는 출입길들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실에서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화상 카메라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동영상에 뮤리스 소자를 심어서 그 안에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모든 열을 체크해서 무선 솔루션으로 보고가 돼요. 즉 그러면 앞으로 열화상 카메라 시장이 얼마나 발전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제 지인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이제 각자 우리 가정에 악기진기 같은 거다. 빨간락 같은 거다. 즉 열화상 카메라만이 아니고 앞으로 체온계든 마스크든 모든 것이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 K방역의 선도주자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넘어가는 이 중체달 시대의 시점에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마스크에 몸이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지나가는 개새끼도 마스크 외치고 있습니다. 성능역에서 강남역까지 모든 다단계자가 마스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용계는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예?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필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선점하시고 향후 트렌드가 어떤 형식으로 이전되고 발전되고 승화시켜 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식견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즉 그래서 저는 우리 김용호 회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K방역 사업단을 만들자. 그 사업단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우리 회원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유명한 한국의 코리아 프리미엄의 첫 번째 장을 열어가야 될 K방역에 대해서 앞으로 K방역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유하면서 각자가 취급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부과시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9시 뉴스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PC방 유흥시설에는 QR코드를 통한 전자명부 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실소를 썩소죠. 썩은 미소를 날릴 수밖에 없었어요. QR코드를 통한 전자명부 작성. 빅브라더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은 지금 있어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거버넌스 하듯이 융합만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부에서의 시책이라는 게 미봉책으로 눈 가리고 앙왕이식으로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서강대 복지학과 교수인 박능우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등학교 은사의 아들인 주제에 어떻게 QR코드를 통한 전자명부 작성을 이제 6월달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K방역 사업단에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눈 가리고 앙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건강한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예. 강석천 벤처,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장관이 되고 차관이 돼서 K방역 사업단을 통해서 명백하게 지적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어깨결을 해서 이 시장을 넓히고 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날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서 죄송합니다.